안녕하세요. 건축꿈나무 큰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서 단연 가장 인기 있었던 영상은 아마 제 연봉과 관련된 영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실시 설계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책들을 보는 것이 좋은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동안 제가 주말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저는 토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씻고서 현장을 가요. 주말에 현장을 가는 이유는 일단 저는 설계자지만 감리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감리를 할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평일에 현장을 가게 되면 감리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현장에 있으면 계속 궁금한 것을 물어봐요. 근데 제가 결정 권한이 없는데 답변을 해버리게 되면 당연히 감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현장 소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열쇠를 받아서 주말에 방문해요. 제가 주말마다 현장을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장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면 간간이 현장에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해결책을 요구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빠르면 2시간에서 3시간이나 아니면 늦어도 하루 만에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일당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만큼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독일 사람 같은 경우는 현장의 통화만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관공서들이랑 그리고 엔지니어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협의를 바로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전화를 받으면 일단은 현장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정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말만 들었을 때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해도 느리고,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관공서나 엔지니어 분들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 보는 게 진짜 힘이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현장을 가서 다음 주에 어떤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체크하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요. 이게 사실 저한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체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사실 골조 공사와 관련해서는 크게 체크해야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설계할 때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리고 구조에서 골조 계획을 하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구조 도면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신경 쓸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것은요, 제가 그렸었던 디테일들이에요. 제가 그렸던 도면들이 현장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다르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작업이에요.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린 도면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틀리지 않더라도 다르게 지어졌다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감리자가 바꾼 디테일이 더 공사 편의성이나 효율이 좋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체크하고 메모를 해와서 다음 프로젝트의 설계에 반영을 해요. 물론 그 시공된 디테일이 엉망진창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요. 그리고 시공 현장에서 실제로 방수 처리가 어떤 경우에는 액체 방수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시트 방수를 처리했는지, 그리고 단열재 사이에 방습지를 실제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는 것은 제가 설계한 디테일에 관한 하나의 오답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좀 규모가 컸던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구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구조의 지붕을 독일에 와서 처음 설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목구조에 사용되는 나무의 부재의 사이즈나, 그리고 이런 경사지붕의 창문들, 그리고 이런 경사지붕의 방수와 관련된 것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주로 현장에서 지붕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체크하고 있어요. 이렇게 현장 둘러보고 나면요, 보통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저는 건축 도서관을 갑니다. 건축대학교 안에 있는 건축 도서관인데요. 이곳이 토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개방이어서 저는 이제 항상 규칙적으로 도서관에서 12시부터 4시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월초에는 주로 건축 잡지들을 보고요. 그 외에는 실시 설계와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책을 위주로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탠다드 디테일과 관련된 책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독일에서 봤던 책들과 어떤 요점으로 공부를 했는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비슷한 책들을 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참고를 했었던 스탠다드 디테일 책들이고요. 저는 이렇게 3가지 책을 모두 구매해서 항상 제 차에 들고 다녀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서 책을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이 책을 보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책에 이 책을 놔두고 다니고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 디테일이라는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보편적인 어떤 디테일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들이거든요. 여기서 주로 보셔야 하는 것은요. 건물이 구성되는 어떤 원리와 그리고 단열과 방수가 어떤 형태로 골조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간단한 원리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골조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단열재 종류라든지 단열재의 두께 그리고 또는 방수의 종류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슬라브 위에 방수층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슬라브 위에 단열재가 있는지 그 정도의 개념만 파악하시면서 최대한 많은 스탠다드 디테일을 눈으로 익혀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탠다드 디테일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었다면 이제는 방수나 단열재에 관련된 조금 더 디테일한 책들을 위주로 봐야 해요. 독일에서는 단열과 관련된 것들을 바우피직이라고 하는데요. 직역을 하면 건축 물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건축 물리학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학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국에서는 건축 환경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건물의 벽이나 바닥 등에 요구되는 단열 성능과 그리고 각 단열재들의 단열 성능 그리고 에너지 효율 계산 방법 등을 공부를 해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서류를 건축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엔지니어 사무실이나 아니면 구조 사무실에서 주로 하기는 하지만 건축 설계사가 에너지 계산을 할 줄 모르면 계획할 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발코니에 단열재가 100mm가 들어갈 건지 140mm가 들어갈 건지에 따라서 얼마나 발코니 슬라브가 내려와야 되는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에너지 계산을 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봐서 그 높이를 계속 수정하겠지만 그래도 그 협의를 보기 전에 약간 예측을 해서 설계를 반영하면 나중에 이제 그 고치는 작업들이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죠. 단열재와 관련해서는요, 처음부터 미네랄 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단열재 소재를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어떤 경우에 딱딱한 소재의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부드러운 단열재를 사용하는지 정도를 구분해서 공부하셨다가 차츰차츰 단열재의 종류와 성능, 그리고 소방과 연결해서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디테일 같은 것들을 연관지어서 점점 확장시켜 나가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수와 관련된 서적에서는요, 주로 방수의 마지막 마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땅과 벽이 만나는 곳에 방수나 방습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등. 그러니까 그 부재와 부재가 만나는 곳에서 어떻게든 방수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방수의 가장 마지막 쪽에는 마감이 떨어지지 않게 잘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연결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액체 방수라든지 시트 방수라든지 도막 방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구분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방수층이 절대 깨지는 경우가 없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해요. 한국에서 설계한 도면들을 봤을 때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발코니 난간 상세도에서 방수 처리가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보고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소음과 관련된 책들도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주 공부하는 소재들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있겠지만 소음과 관련된 책들도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우스 테크닉이라고 해서 설비 시설들에 관련된 책들을 봐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수와 오수에 관련해서 그리고 몇 미터마다 그 정비가 가능한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독일어로 이제 레비지언스 샤크트라고 하는데 그 아마 영어에서도 레비지언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정비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몇 미터마다 그런 걸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도관을 설치할 때 벽면의 간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홈을 파줘야 되는지, 그리고 세면대나 샤워부스, 주방 싱크를 위해서 간의 크기나 높이를 체크를 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강론을 알고 있으면요, 설계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난방시설들의 종류와 차이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건 스탠다드 디테일을 많이 외우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단열, 방수, 소방, 소음, 설비 순서로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실시 설계를 항상 어렵게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 어떤 단열재를 써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실무 경력이 많아지고 현장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공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요, 단순히 디테일을 복사하는 게 아니고 개념을 알고 어디에 단열이 어떻게 필요한지, 방수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디테일을 복사하는 단계가 아니라 직접 그릴 수 있는 단계가 오게 돼요. 이 정도 된다면 일반적인 평범한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평범하지 않은,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복잡한 디테일을 가진 건물들을 어떻게 지어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디테일을 만들어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도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